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주가가 꾸역꾸역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업종이죠. 바로 보험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DB손해보험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DB손해보험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수 이후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빠졌죠. 그런데 오늘 배당 락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까지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차익만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오늘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만큼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상당히 강했어요.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6.48%였습니다. 올해도 제가 물론 우리 멤버분들께는 5.5% 정도의 배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사실상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배당 수익률이 6.48%면은 주가도 6.48%가 빠지면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배당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심리가, 그리고 센티먼트,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이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주는 상당히 좋아요. 뭐 D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좋습니다. 코덱스 보험을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 상승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나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배당까지 더해지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이 이제 나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달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었어요. 금리 상승,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역대 최대 실적 갱신, 참고로 역대 최대 실적 갱신했지만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대부분이 채권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율만 봤더라도 수익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문케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유적인 그런 시장 경제 체제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못 올렸던 그런 인상률을 한꺼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꽤나 한꺼번에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이제 시작, DB손해보험 보험주 주목. 이 당시 주가는 57,3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66,000원으로 약간 15%가량의 수익률, 15%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안정적인 핵심 성장 기업, 가장 안정적인 핵심 성장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필승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계좌 신고가 갱신, DB손해보험 금리 인상, 상승, 최대 수혜,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거 3주 전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분석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3주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금리 상승은 지속된다. 고금리,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압도적인 성장, 지속, DB손해보험,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3주 전에 말씀드렸고, 주가는 61,100원이었습니다. 역시나 한 10% 가까이 상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거의 2주 전, 2주 전에 말씀드렸고, 거의 2달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가장 많은 영상을 찍어드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 이 당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분석해드린 거예요. 금리라는 당분간 없을 테니까 금리 상승 혹은 고금리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최대 수혜 기업, 역대급 실적 갱신,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나 DB손해보험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꽤나 주가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배당이 대략 한 6%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멤버분들께는 5.5% 정도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상 상식적으로는 6%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주가는 3%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배당률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조은만 기품덕의 텔레그램방 채팅방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투자 스터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28일 오늘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고요. 제 지인이 이쪽 일인데요. 예, 그 전에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해외 물량 되는데도 캐파 풀이라고 합니다. 계속 좋을 거라고. 네, 제가 우려한 부분은 땡땡이 3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부터 왜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가를 추적하다 보니 이거저거 우려가 생겼네요. 장기적으로 수요가 좋다는 건 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 확신하고 몇 년 전부터 땡땡은 쭉 매매를 하고 있었던 섹터인지라, 근데 자꾸 핵심을 놓치고 노이즈에 휘둘리는 건 실력 부족이지 싶습니다. 네네, 그래도 저도 땡땡에서 땡땡으로 옮겼었죠. 네, 내부 정보인 것 같기도. 땡땡은 직원들 고생이라네요. 그렇군요. 침수 피해 때문에 포항 쪽 회사들은 무진장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정책 변화로 리오프닝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네요.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등 여기에 숨어있는 리오프닝주에 철강에 들어있다고 보이네요. 이제부터 세계 공장인 중국 가동이 늘어날 모멘텀이 생겼으니까요. 대조주 양도세 회피 물량과 배당 이벤트도 끝나고 연말보다는 새해 이벤트를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셨고요. 당장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직관적으로 여행, 항공, 화장품 같은 게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직관적으로 여행, 항공, 화장품 같은 게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해 증시 하락 3대장이 러시아, 한국, 중국이더라고요. 내년엔 안 좋았던 만큼 좋아지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 네, 제가 말한 가동의 뜻은 방향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확진자 증가로 잠시 쉬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방향전환은 명확하죠? 동감합니다. 나라별 디커플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5, 6년간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네요. 진짜 IT 산업만 죽어라 봤었는데 그동안은 대전환의 시기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시대 흐름에 적응되면 대세 상승기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땐 이미 많은 기회들을 놓친 상태이겠지만요. 마지막 말씀이 와닿네요. 요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 계획 있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절반 정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외여행을 결정했거나 고려 중이더군요. 최근 유가 하락과 탑승자 증가에 따른 항공회사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음이 느껴집니다. 홈쇼핑 채널 지나가다 가끔 보면 저녁 메인 시간대에는 다 여행 상품이 장악했더라고요. 예, 특히 경기 부양과 리오프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금 한국 사람들 장난 없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요. 근데 중국인까지 가세하면 장난 없습니까? 최근 중국인 상대 여행 설문조사 했는데 1위 태국, 2위 일본, 3위 한국이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몇 년간 중국인 입국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돈 앞에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겠지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중국의 돈맛은 거부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사까지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강조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11월부터 꾸준하게 중국의 턴어라운드, 중국의 거대한 턴어라운드, 중국 증시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저 역시나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공개 영상에서도 밝혔습니다. 공개 영상에서도 제가 중국을 좋게 보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밝혔고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도 밝혔어요. 이게 공개 영상인데 지금 당장 중국 주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 유일 경기 부양금리 인하, 압도적인 성장, 저평가 중국 기술주 주목,
이 당시가 6일 전, 일주일 전이었고 이 당시보다도 역시나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11월 12일에 처음으로 CWEB를 이제 투자를 했죠. 이제 중국 기술주 2배 레버리지입니다. 11월 22일이면은 약 이날이죠. 35달러대에서 투자해서 55달러, 현재로서는 대략 한 80%, 네, 8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매수를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상당히 좋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중도 일부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꾸준히 비중 조절을 해왔습니다. 11월 17일에 이제 자 12일에 처음으로 매수했고요. 12일이면은 제가 착각했죠. 12일이면 정확히 이날에 이제 34달러에서 처음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17일에 추가 매수까지 이날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이제 35달러 정도였죠. 그리고 18일 한 번 더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2일 대략 이 정도죠. 11월 18일, 11월 17일, 11월 18일 이제 세 번 정도 추가 매수 진행했고 최근에는 비중을 꽤나 많이 줄였어요.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40% 대략 한 4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을 말씀드려요. 제가 매수하자마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매수를 했어요. 사실상 네, 어젠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젠지 그저께인지 잠시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24일이네요. 11월 24일이었습니다. YIN은 매수하였습니다. YIN은 3배 레버리지입니다. CWB가 2배 레버리죠. YIN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의 3배 레버리지 ETF예요.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12월 24일에 네, 12월 24일이면은 이날이죠. 네, 이날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매수하자마자 다음날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이상 상승하면서 저 역시나 대략 한 11.6%, 11.6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상 이 시대 흐름을 굉장히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DB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디지털 보험에서 DB 손해보험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상 현대해상과 DB 손해보험이 지금까지는 라이벌이었습니다. 2위 기업을 두고 라이벌 구도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제는 삼성화재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DB 손해보험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만큼 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이에 따른 이제 보험료 청구라던가 혹은 그런 보험 기사들이 이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비용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 외에도 이제 AI 시스템, 그러니까 보험 심사를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DB 손해보험 입장에서 단순 업무, 그러니까 심사 보험 입장에서는 하루에 4시간 정도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4시간 정도 단축되었으면은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6.5% 정도의 고배당률이 앞으로도 좋으나 싫으나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주주의 그런 주식담보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주주 입장에서도 금리 상승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많이 오른 만큼 배당을 많이 책정함으로써 자신들이 빼먹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기다려볼 만하고요. 특히 제가 그러면 최근에는 보험주는 손해보험사도 있고요. 생명보험사도 있는데 왜 DB 손해보험을 위주로 말씀을 하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금리 상승기에는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뭐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큰 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굉장히 장기적인데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훨씬 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상품이 많을수록 장기 금리에 연동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금리 상승기에 훨씬 더 많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가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 더 민감도를 보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DB 손해보험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률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험률 인상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최근 이제 한 5년, 6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거의 없었다가 이제 막 진행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완벽한 초기 사이클, 제품 가격 인상의 초기 사이클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그만 기품닥 멤버분들에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품 가격 전가력,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얼마나 꾸준히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금리의 상승 혹은 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수혜 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핵심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